자, 달립시다. 빨리 달립시다. 아까 전에 저거 흰자에 저 산을 집어넣는 이유, 예, 그거 잘 아시고요. 그 다음에 뭐 장식 이런 거는 여러분들 보면 책 그냥 읽어보시고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이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2차이기 때문에 2차는 너무 진짜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올 만한 걸 일단 찝어보긴 찝어보는데 뭐 어떤 게 나올지 저도 모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장인데, 포장은 앞전에 이제 설명을 제가 여러 개 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포장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보셔야 될 게 포장 왜 하니 이거요. 포장 왜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은, 그죠? 이게 안에 제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해야 됩니다. 그죠? 제품을 보호한다는 얘기는 결국 뭔가 품질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원래는 품질 관리 안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요, 파는 것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소비자가 뭐 해야 돼요? 구매 욕구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게. 하나는 품질 관리, 하나는 소비자의 구매 욕구.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포장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요걸 하면 이제 포장 용기가 있겠죠. 그 용기의 선택 사항에 이제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2차에서는 그 정도 외워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여러분들 한 게, 여러분들 이게 이제 제과하고 제빵에는 그게 없는데, 원래 온도에 대한 분류가 있습니다. 냉장 온도라는 거는, 요거 지금 어디에 쓸지 모르는데 0도에서 10도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상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온 온도. 그럼 상온 온도는 몇 도인가 하면 15에서 25도씨 정도 사이일 때 상온이라고 합니다. 요거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안 넣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알아놓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좋아요. 그러면 실온이라는 게 있죠. 실온. 실제 온도 그죠? 실온이 있죠. 실온이 또 되게 웃긴 게 온도가 또 달라요. 이게 1도에서 35도씨까지를 실온이라고 해요. 이거는 식품에서 이렇게 완전히 구분을 하는 거죠. 네,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 이렇게 알아놓으시면은 책이나 이런 거 식품책 볼 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좀 알면 좀 나쁘진 않죠. 그죠? 그 다음에 해썹 이런 거 할 때도 되게 좋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지금 뭐 해썹 얘기가 갑자기 나와서 그런데 해썹 이것도 이것도 내용을 다 아셔야 됩니다. 그죠? 해썹은 1차, 뭐 2차 때 첫 해부터 제가 지금까지 해썹 문제가 안 나온 적은 없어요. 그 부분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해썹 영어 글자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적을 줄 아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시험 출제자 그러면 해썹에 대한 영어를 그냥 적어 놓으라고 한번 얘기할 것 같아요. 그 요 앞전에는 적어 나왔잖아요. 7단계 5원칙 그거 다 적어라 했죠. 그죠? 옛날부터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다 알아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도 문제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예, 5원칙 그리고 7단계. 예, 요거 다 알아야 되고, 그죠? 요거에 대한 사항도, 그죠? 부분에 대한 사항에 대한 내용도 조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앞전에 이거 나왔잖아요, 그죠? 해석 나오니까 갑자기 이러니까 맨날 시간이 맨날 딜되는 거예요. 이 앞전에 이거 나왔죠? GMP하고, 그죠? 그거 아니에요. 그 앞전에 시험 안 봤나? 저는 이거 검증 절차와 방법 수립에서 뭐하고 뭐를 해야 된다. 예, 이게 보면은 그러잖아요. 해석하기 전에 전 단계가 이 두 개예요. 이 두 단계 이름 갈로 쳐가지고 뭐 나오랬나 그때 나왔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그냥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나왔어. 어떻게 이게 뭐 공부를 좀 깊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뭐 나온 김에 요거는요 어딘가 막 공장 제조 설비 기준입니다. 그죠? 해습을 하려면 공장이 있어야 돼요. 공장 설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게 GMP예요. 그 M자는 뭔지 알겠죠? Manufacture 영어로. 그죠? 영어 잘 아시는 분들은 이거 대충 하면 나옵니다. 자, SSOP는 뭔가 하면요. 자, 그런 설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 뭐 있는가 하면은 자, 위생 기준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원칙이 맞아요. 설비 있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뭘 해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그죠? 설비 있고 규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설비 있고 공장이기 때문에 위생 기준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지 이게 GMP하고 SSOP가 이겁니다. 이것도 이 앞전에 문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해석 나올 때 같이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내용 하나하나를 있잖아요. 그냥 뭐 너무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실기한다고 바쁠 텐데 실기 못지않게 필기도 있잖아요. 준비를 여러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러니까 진짜 나중에 고등학교 입시 준비하는 사람이 똑같은 것 같은 느낌이. 자, 포장은 아까 전에 포장 용기 선택시 유의사항 요거 좀 제가 외우시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건조과일 전차라는 목적하고 이거는 1차 시험 볼 때 이제 이런 거는 무조건 다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나올까 안 나올까 좀 고민하는데 윗면이 터지는 이유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1차 시험은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한 문제 반드시 나오죠, 그죠? 근데 2차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쉬운 문제라 생각하고 이게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그럼 윗면이 터진다는 얘기는 뭘 같아요? 수분에 관계되는 문제를 생각하면 돼요. 카스테라 윗면이 터지는 이유는 수분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수분을 그죠? 어떻게 더 넣어주든지 하면 되고 만약에 고형분이 그죠? 많으면은 수분을 더 넣어주면 윗면이 안 터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밑에 적으시면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따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이제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1차 때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게 이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부터 해가지고 초콜릿 케이크에 있는 옆에 있는 이 계산 문제 있죠. 이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되죠. 자, 일단 한번 적어 볼게요. 그 다음에 옐로우 레이어, 그죠? 그 다음에 화이트 레이어, 데블스, 그 다음에 초콜릿이시죠,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게 2차에 있으면. 안 나왔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나올 소지는 조금 있어요. 1차는 뭐 이거 어떻게 돼요? 1차는 무조건 외워야 되죠, 그죠? 1차는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는. 그죠? 외워야 됩니다. 자, 얘들은 보면 전부 다 쇼트닝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공통적으로 있는 것 딱 하나 있죠. 달걀의 무게는 그죠? 다 들어가는 게 달걀의 무게는 어떻게 구하냐? 쇼트닝 곱하기 1.1이라는 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안 외워지면요 10번이든 100번이든 적으세요. 이거 지금 방법이 없어요. 제가 왜 1.1을 곱해야 되는지 이걸 내가 찾아봐도 있잖아요.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저도 이렇게 그냥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해가지고 왜 원인이 뭘까 싶어서 찾아보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적혀있는 책들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유가 다 사용되어지는데 자, 우유는요 좀 보셔야 되는 게 우유하고 들어가는 게 이제 설탕 더하기 뭐예요? 그 다음에 25죠. 25 빼기 무조건 서는 달걀의 무게가 되는 겁니다. 이거 만약에 흰자면 흰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흰자가 들어갈 때는 이 숫자가 또 달라져요. 보통 흰자가 들어가면 숫자가 30으로 달라집니다. 그걸 아셔가지고 외우고요. 자, 화이트 그 다음에 레이어에 들어가면요
좀 이렇게 해야겠. 자, 요렇게 나오고 요거 외우셔야 되고요. 쇼트닝 곱하기 1.1 하면은 계란 무게가 나온다. 그죠? 그 다음에 우유 무게는 설탕 더하기 25 빼기 계란 무게 해야 나온다. 이 계란은 모르면요. 이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에 달걀이 뭔지를 뒤에 보고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오는 게 보면 우유가 나오죠. 그죠? 우유하고 물이 나오는데, 그죠? 우유가 만들어진 게 분유 더하기 물 넣은 이거는 아닙니다. 분유 더하기 물이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 비율까지 같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고형분이 1이죠. 그 다음에 물이 9죠. 그죠? 예, 그거까지 같이 아셔야 됩니다. 자, 우유는 분유가 10%고 물이 90%라는 거, 요거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자, 화이트 레이어 케이크에는요 흰자를 사용합니다. 흰자, 그죠? 흰자 사용하면은, 자, 흰자는 전란 곱하기 1.3입니다. 그냥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전란은 뭐라 그랬어요? 쇼트닝 곱하기 1.1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쇼트닝 곱하기 1.43이 되는 거예요. 요것도 같이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 문제 내놓고 있잖아요. 전란 안 주고 쇼트닝 주고 흰자 무게 구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쉽게 뭐 얘기한다면은. 그리고 흰자가 들어갈 때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지 숫자 인자는 25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간다고요? 예, 30으로 들어갑니다. 흰자가 들어가면은 그죠? 여기에 3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빼기는 뭔가 있는 거 하면 여기 들어가는 계란을 해주는 거예요. 뭐 흰자 이렇게. 요거 다 외우셔야 돼요.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1차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고 2차는 지금 아직은 안 나왔는데 한 번쯤은 다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데블스 푸드 케이크, 그죠? 이 데블스 푸드 케이크 저거죠? 블렌딩법입니다. 그죠? 제일 먼저 이거 반죽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루하고 유지하고 넣어가지고 콩알 크기로 만들죠. 그죠? 그 다음에 건조제로 때려 집어넣고, 그죠? 그 다음에 계란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되게 무겁죠. 얘는 계란을 씁니다. 계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달걀의 무게는 바로 쇼트닝 곱하기 1.1 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우유가 이제 좀 틀리는 게, 우유 아까 전에 적을 때 제가 뭐라 했어요? 우유로, 데블스 푸드 케이크는 여기는 설탕 30이 들어갑니다. 설탕 더하기 30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코코아 곱하기 1.5 했는 거 이렇게 더하고, 여기 또 못 빼줘요? 앞에 있는 달걀이, 달걀을 빼줘야 됩니다. 요거 틀립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서는 그죠? 화이트 레이어 케이크에 대한 설탕 30 빼기 흰자가 들어가지만은 데블스 케이크는 일단 딱 들어올 때 코코아 들어가네, 그죠? 이렇게 생각하고 요 밑으로 들어갈 땐 30이 들어가 있고, 요렇게 변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있잖아요. 딱 정리해가지고 몇 번 적으세요. 그 다음 밑에 초콜릿 케이크는 어떻게 돼요? 초콜릿 케이크는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자, 달걀, 여기는 달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쇼트닝 곱하기 1.1이고, 얘도 코코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유는 요거하고 똑같은 거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요 정도만 외워도 요 밑에 나오는 거죠, 그죠? 얘는 우유는 어떻게 돼요? 설탕 더하기 30, 그죠? 더하기 1.5 곱하기 코코아 가루죠, 그죠? 이렇게 하고 요 전체에서 뭘 뺀다? 앞에 달걀을 뺀다. 요거까지는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유도 나오고
무효가 나오면 아까 전처럼 분유하고 물무게 이것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초콜릿 케이크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저거죠. 초콜릿의 성분 카카오 버터하고 코코아 분말하고 몇 대 몇? 5대 3이라는 거. 그죠? 자, 초콜릿에는 그죠? 카카오 버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카카오 분말하고 그죠? 비율 그죠? 5대 3 그죠? 이렇게 하는 거. 37.5대 그거 아니에요? 100으로 갔으니까 응? 62.5대 37.5 그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할 때는 5대 3으로 하는 거죠. 8분의 3, 8분의 5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쇼트닝은 그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초콜릿 유지 함량의 2분의 1이라는 거. 그러니까 카카오 버터의 2분의 1이라는 거. 저번에 한번 설명했나요? 그죠? 안 했나요? 네, 요것도 같이 아셔야 됩니다. 야, 요렇게 계산하면요, 나중에 계산하면 카카오 버터 무게가 나옵니다. 그죠? 요 비율로 계산하면 무게가 만약에 50g이면은, 그죠? 자, 카카오 버터 50g은, 그죠? 뭐하고 같다? 쇼트닝? 예, 25g이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예, 요거 문제 나올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1차 때는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 1차 때는 이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2차 때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확률이 있는 거죠, 이제. 그죠? 자, 요거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 그죠? 화이트 레이어 케이크, 그 다음에 데블스 푸드 케이크, 그죠? 각각 달걀, 그죠? 그 다음에 그죠? 우유, 그죠?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는 초콜릿 케이크의 쇼트닝 이게 쇼트닝 백의 초콜릿 중 유지한 그게 뭔 내용이냐고? 네. 그 이제 문제가 나오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데블스 푸드 케이크에 이제 배합이 이렇게 쭉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 배합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이제 여기는 이제 그냥 쇼트닝 이제 60g이 있어. 여기 원래 얘기는. 근데 배합을 내가 바꾸고자 해. 그러면은 여기 이제 쇼트닝 무게 나올 수 있겠지. 아까 전에 그 계산에 의해서 쇼트닝 무게가 있는데 쇼트닝 무게가 이 배합은 두 개 똑같은데 바꾸려고 하는 거야. 근데 60g을 적으면 안 되는 거야. 여기는 뭐가 들어가? 초콜릿이 들어가. 초콜릿이 얼마 들어가는지 몰라. 일단은 만약에 8g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계산 편하게. 그러면은 8g 초콜릿 8g이 들어가면은 5g이 코코아 분말이고 3g이 뭐란 얘기야? 초콜릿 8g 들어가면은 그잖아. 3g이 카카오 버터고 그 다음에 5g이 분말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얘를 이제 이렇게 적으면은 8g 적은 다음에 요게 2분의 1은 1.5g이잖아. 그지? 1.5g. 그잖아요. 1.5g인데 60g 똑같이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맞추면 60g에서 얼마 빼야 돼? 1.5g을 이렇게 빼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58.5. 그러면 여기는 똑같은 배합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면은 쇼트닝 58.5g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나머지 1.5g 어디 들어가 있냐? 초콜릿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 얘기라는 얘기지. 이게 문제가 이제 조금 이제 그 하게 나오면 이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야. 1차 때 그래 나와. 실질적으로 그잖아. 그 요거 이제 처음에 외울 때 뭐 조금씩 이렇게 헷갈리고 그러잖아. 그 얘기라는 얘기예요. 이게 쇼트닝 효과라는 게 그거잖아. 그 이 이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 암만 찾아봐도 그냥.
자, 요거 요까지. 예. 자, 처음에 뭐예요? 빨리 하고 가요. 옐로, 화이트, 데블스, 그죠? 데블스, 그 다음 초콜릿, 그죠? 요게 전란, 그죠? 전란은 셔터닝 곱하기 1.1, 우유는 설탕 더하기 25 빼기 달걀이라는 거. 화이트일 때는 흰자 들어가잖아요, 그죠? 흰자일 때는, 그죠? 1.43이라는 게 다르잖아요. 전란 곱하기 1.3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얘는 저게 다르죠. 우유가 다르죠. 설탕 더하기 30 빼기 흰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흰자. 데블스하고 코코아에게는 우유는 또 어떻게 돼요? 다르죠. 설탕 더하기 30 들어가고 얘는 코코아가 있기 때문에 둘 다 어떻게 돼요? 코코아 곱하기 1.5하고 뒤에 예, 계란 이렇게 들어가야 우유의 무게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이제 외우시라는 거죠. 이게. 못 외우면 반복적으로 무조건 적어가지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외우고 들어가야 그래도 2차 시험 칠 때 그래도 마음이 쫙 크게 이게 혹시 나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는 뭐 레어 케이크의 혼합법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2차 때는 이런 거는 안 나올 것 같고요. 파운드 케이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유화제 있잖아요, 그죠? 유화제. 이제 유화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있는 게 그죠? 유화제 양 있죠. 유화제 사용량, 그죠? 유화제 사용량이잖아요, 그죠? 자, 유화제 사용량은요, 외우세요. 달걀의 양 빼기 뭐라 했어요? 원래 네. 그러니까 유화제를 사용하면은 계란을 얼마 사용하냐 이거죠. 이해되나요? 원래 배합에 달걀이 있는데 그죠? 공리법이겠죠. 여기에 내가 유화제를 사용하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유화제를 몇 그램 사용을 내가 했어요. 그럴 때 계란은 예,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적게 들어가겠죠. 그 계산하는 양입니다. 그러면 원래 달걀의 양에다 유화제의 양 곱하기 얼마? 그냥 5 때려주면 되죠. 예, 곱하기 5 해주면 됩니다. 요거 하면 어떻게 해요? 사용할 예, 달걀의 양 나옵니다. 우리 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저거 생각하면 돼요. 공리법을 레시피 다이로 바꾸려고 그래요. 예, 그럴 때는 그러잖아요. 공리법 같이 그대로 계란 다 사용할 필요 없잖아요. 유화제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계란 적게 사용해도 그만한 부피 나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 유화제의 양을 이제 줬을 때 계란 얼마 사용하느냐 이거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리법에 대한 계란 양에서 유화제의 양 곱하기 5를 한 게 계란 양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 유화제 집어넣어 때리치면 나오는 거죠. 이제.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예, 접근하면 됩니다. 요 문제는 근데 1차는 나옵니다. 1차는 나올 소지 되게 많습니다. 2차는 아직 몰라요. 이 부분은. 흰자도 동일한가요? 흰자에도 유화제를 넣는 경우 흰자 유화제 원래 잘 안 넣는데 유화제 넣는 거 있긴 있죠. 마블 있는데 흰자까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흰자도 얼추 뭐 적당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유화제 이건 이제 유화제가 보통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요. 어떤 물질이 이렇게 어떤 물질이 이렇게 있으면요, 유화제가 요 바깥을 이렇게 감쌉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른 물질하고 어떻게 두 개가 절대 혼합되지 않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냥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유화라는 얘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유화도 분명히 혼합된 상태입니다. 혼합된 상태인데 분리는 아닙니다. 유화하고 분리하고 틀린 겁니다.
이거 잘못 사용하면 완전 분리로 생각하죠. 그죠? 자, 그거 이제 유화제 이제 사용에 무게에 나오는 거에 대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공리법, 변리법. 아, 요거요. 롤케이크 터지는 이유. 그죠? 네. 왜 터지는 뭐라 해야 되나? 네, 터지는 거 방지. 그죠? 요거는 뭐 생각하면 돼요? 수분하고 뭐? 고영량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요거 두 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맞추면 됩니다. 첫 번째 보면 설탕의 일부를 어떻게 돼요? 뭘로 바꿔? 네, 물엿이나? 그죠? 덱스트린을 그죠? 그죠? 제일 처음에 저거 적어준 거 있죠? 설탕이 고형분이 얼마나 됐어요 이게? 99%예요. 이게 지금 다 고형분인 거예요. 그죠? 물엿 사용하면 수분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수분에 관한 거. 그죠? 맞잖아요. 그죠? 설탕 대신 물엿 됐습니다. 덱스트린은 어떤 건지 아시죠? 전분을 분해하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거잖아요. 덱스트린이잖아요. 네, 덱스트린입니다. 아미다제. 이때 뭐 알파 아밀라제. 그러면은 알파 아밀라제는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뭐라 했어요? 액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덱스트린은 뭐예요? 액체입니다, 이거. 네, 그렇게 외우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설탕 대신에 무효시는 액체. 네. 그 다음에 이 덱스트린을 집어넣으면은 점착성, 이게 딱 잡는 점착성이 있죠. 점착성을 증가시킵니다. 그 얘기는 뭐 수분을 꽉 잡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반죽 온도가 너무 낮지 않게. 예. 너무 낮지 않게. 반죽 온도 낮으면요, 이게 한참 구워야 돼요, 이게. 그러잖아요. 그럼 수분이 그만큼 날아가는 거고, 터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롤케이크니까, 예. 자, 노른자 사용량을 줄이고, 예, 전란을, 첨가를 더 올려주면 됩니다. 첨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 성분의 대항을 알면 이유가 되는 거죠. 얘도 수분에 관한 얘기죠. 고형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서 이걸 적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그 다음에 글리세린은 뭔가 하면 지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 쪽에. 글리세린 첨가가 어떻게 돼요? 예. 보습성을 높여주는 거겠죠. 그죠? 그 밑에는 여러분 쭉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불 너무 강하지 않게 굽고요. 그 다음에 비중이 너무 높지 않게 혼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학팽창제 사용을 감소하거나 그 다음에 믹싱 상태를 조절하는 겁니다. 낮은 온도에서 길게 굽는 오버베이킹을 하지 않는 거. 자, 그러면 요거 적을 수 있겠죠? 나중에 넣어도, 그죠? 요거 먼저, 여러분들, 이거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네, 수분하고 고형의 분의 양을 생각하고 요거 적으면은, 그럼 1차는 사지선다는 형이잖아요, 그죠? 그럼 찾아낼 수 있죠, 이거.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이제 롤케이크 자체가 축축한 경우인데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가세요. 그 다음에 엔젤 푸드 케이크에 나오는데 요거 이제 설탕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쉽게 문제 나오는 게 이제 1차 문제. 그죠? 입상형하고
그다음 분당형 설탕 어떻게 사용하는지. 3분의 2는 그죠? 입상형이고 3분의 1은 분당형이라는 거. 입상형은 저겁니다. 입자가 있는 상태로 들어가는 설탕을 입상형이라고 하는데 분당형은 어떻게 돼요? 저걸로 들어가는 거죠. 가루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슈가 파우더하고 분당하고는 틀립니다. 분당은 설탕을 100% 마세시킨 게 분당이고, 그다음 슈가 파우더는 거의 전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전분 들어가는 이유는 덩어리 안 지게 위해서 갑니다. 그 이유 또 같은 게 뭔가 하면은 베이킹 파우더 안에 들어가는 거 있죠. 그게 뭐 들어가요? 전분 들어가죠, 그죠? 걔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성분이 들어가는데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돼요?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그렇게 베이킹 파우더 안에 전분이라는 게 들어가가지고 이 두 가지를 절대 엮이게 안 하게 해주는 거예요. 두 개는 반드시 같이 놔둬버리면요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미 들어가기 전에 반응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계량제 안에도 뭐 집어넣어요? 계량제 안에도 화학약품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무슨 칼슘 해가지고 들어가죠. 걔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집어넣어요? 그 안에는 밀가루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식품에 관한 이제 뭐 첨가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그진 첨가물이잖아요. 첨가물, 그죠? 그거 한번 그 다음에 산전 처리법하고 산후 처리법입니다. 자, 주축산을 어느 시기에 함께 집어넣느냐에 따라 산전이냐 산후입니다. 산전은 머랭에 있잖아요. 산을 집어넣는 거고, 산후는요 밀가루하고 주축산이 있잖아요. 자, 머랭에 들어가느냐, 그죠? 이게 밀가루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산전이고 산후로 나눠진다는 거. 이 정도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반죽 칠 때 주석산 뒤에 넣어도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이론을 보면요, 가끔가다 여러 가지 방법들도 또 뭐 알게 되는 그런 사실도 있어요. 이론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쁘진 않죠, 이론이,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저 별표 쳐놓고 외워도 돼요. 이거 저번에 한번 문제 나왔는 것 같아요. 이게 주석산 크림 또는 주석산 칼륨을 사용하는 이유. 자, 이건 줄 쳐놓은 거 잘 외우시고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흰자의 pH는 아까 전에 8, 9 그랬죠. 밀가루는 얼마였어요? 5점 얼마지, 그죠? 5점 얼마지, 그죠? 그래서 반죽 치면 어떻게 돼요? 발효하니까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발효 완료점에 대한 pH도 대충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알카리성 흰자에 산을 첨가해가지고 약산성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산성이 어떻게 된다 이거 나오죠. 그 다음에 흰자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등변점은 산성에 있고 산성에서 강한 구조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추석산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흰자와 설탕의 거품을 튼튼하게 하고 강한 머랭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머랭의 색은 되게 하얗게 만들고 또 튼튼하게도 만들어줍니다. 이게 주석산을 넣는 이유입니다. 이게. 자, 머랭을 만드는 방법은요, 신선하고 고용질 함량이 높은 걸 사용하고요. 보통은 이제 흰자 머랭은 60% 정도 거품을 올린 설탕을 넣어야 설탕을 잘 흡수하고 강하게 거품을 형성을 합니다. 이거는 저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래 흰자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되게 단단하게 잘 엮어져 있죠, 그죠? 근데 이제 기계를 돌리면 어떻게 돼요? 흰자가 풀려집니다. 풀려지면 어떻게 돼요? 설탕이 들어가면 이게 잘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기계를 돌릴 때 흰자를 이렇게 머랭을 올릴 때는 기계를 세게 틀어가지고 흰자를 펼쳐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그 다음에 설탕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잘 흡수가 되고 거품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머랭 하면은 닭에서 난 이 너무 신선한 흰자를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이유예요. 그죠? 가끔은 저도 이렇게 아마추어님들하고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은 계란 싱싱한 거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 조금 풀려야 됩니다. 그죠?
자, 머랭의 상태는 젖은 피크하고 중간 피크하고 건조 피크 상태가 있습니다. 이 상태는 뭐 그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1차 때는 요거 좀 상태들이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그 다음에 퍼프 배출이 뭐 그렇게 없는데 혹시나 모르니까요. 요것도 하나 외워주세요. 밑에 보면 접기 횟수 종류 있죠. 예, 반죽청, 유지청 있죠. 이거 그냥 넣어봤는데 요거 한번 나중에 보세요. 이거는 지금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제가 옛날에 저 시험 칠 때 있잖아요. 한 번 나왔어요. 3절로 5회일 때 총 결의 수를 적으세요. 이렇게 나. 그때 한 번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예. 요거 나중에 자세히 보면서 한번 요거 체킹해 보세요. 요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 문제가 있잖아요. 대인식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감독한 내가 그거 하면은 실기 문제하고 관계되는 걸 문제가 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결, 반죽청, 유지청, 그죠? 이 반죽청하고 유지청 이게 두 개 합치면 이게 원래 그거죠. 총 결수입니다. 이게. 그죠? 두 개 합쳐야 되는 거예요. 자, 옆에 하나는 보면 3절일 때 그죠? 3절일 때 결수 나오고 옆에는 또 4절일 때 결수입니다. 외국 책에는 이게 소개가 잘 돼 있는데 우리나라 책에는 소개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요. 나중에 한번 이거 관심 있는 분은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휴지하는 목적 이런 것도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좀 이렇게 체킹해야 하고요. 여러분 다 적으시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충전물 농후화재 사용 목적 이런 건 그냥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충전물이 끓어 넘치는 경우 이런 거는 1차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2차 때는 아직까지 그 정도의 문제는 안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쿠키로 넘어가면요. 쿠키의 수분 함량은 한 5% 정도다. 그죠? 요 정도. 예. 그 다음에 식품에서는요. 수분 함량을 기준을 대충 어느 정도까지 보는가 하면요. 틀리긴 틀린데 식품에서는 수분 함량 거의 15%를 가장 기준으로 둡니다. 여기서 조금 올라가고 내려가고 나와요. 이게 요게 기준입니다. 식품 같은 경우는 밀가루 잘 보면요. 밀가루도 여기서 있잖아요.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지방도 보면 수분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식품에서 15%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저장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고요. 곰팡이 균의 생식균에 이게 그 뭐야 수분 이게 그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이 정도가 가는 겁니다. 물론 뭐 이 정도로 끝까지 가서 뭐 곰팡이 안 핀다 이런 건 없습니다. 피긴 핍니다. 그래도 맛이나 이런 게 변하지 않고 오래도록 가는 정도의 수분 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잖아요. 오래 갔는데 곰팡이 안 피고 오래 가기만 하면 뭐해요? 그죠? 상해 버리고 이러면 끝이잖아요. 맛이 변해버리면 끝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쿠키는요, 수분 함량이 5% 정도 되고요. 그 1차 때는 드랍 쿠키하고 스냅 쿠키, 그 다음에 쇼트브레드 쿠키 이 종류 이게 다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고, 뭐 외우시는 하면 어떤 게 수분이 가장 많나. 그죠? 드랍 쿠키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 구분 잘 하시고 외우세요. 1차 때는 충분히 나올 소지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쿠키 퍼짐성을 보면 쿠키의 퍼짐을 좋게 하기 위한 방법, 그 다음에 쿠키의 팬의 분노. 1차는 무조건 이거 봐야 됩니다. 이 중에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쿠키의 화학 팽창제를 사용하는 목적 이런 것들. 2차는 요거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넛의 주요 문제점 조치사항 있죠. 자, 여기에 가시면요. 발한 현상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황화 회화 현상이 있죠. 자, 요거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내용 1차 때는 반드시 나오고 2차 때는 아직까지는 안 나오는데 제가 시험 옛날에 기능형 시험 볼 때는 이거 문제 나왔습니다. 2차 때 저희 때는 1분 문제 나왔어요. 1분 문제 가지고 숫자 하나로 틀리면 무조건 다 틀리기. 그 다음에 소수점 뭐 몇째까지 쓰세요 해놓고 몇째까지 제대로 안 채우면 틀리기. 이렇게 나옵니다.
좀 잔인한 느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좀 잔인한 느낌인데. 그 다음에 도넛의 과다한 흡입의 원인. 이거 1차 때 외우셔야 됩니다. 문제 나옵니다. 이런 거. 도넛 부피가 작은 원인. 이런 거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휴지 정령하고 정령을 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휴지를 하는 효과입니다. 도넛 우리 이렇게 반죽한 다음에요. 휴지 항상 주고 그 다음에 틀에 찍어가지고 사용을 하잖아요. 그 이유에 관한 겁니다.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아셔야 되죠. 그 다음에 슈에 대한 거는요. 이거 1차 때는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해야 됩니다. 2차 때는 이게 슈가 설마가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죠? 뭐 여기서는 하면 슈 분무와 침지를 하는 목적 요거 정도는 별표 쳐놓고 2차 요것도 한번 준비해 보세요. 침지하는 목적이잖아요. 슈 껍질을 얇게 하고 슈의 팽창을 돕게 하고 양배추 모양의 균일한 슈를 만들기 위해서 물에 침지한다. 예, 요 정도는 여러분들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냉과의 종류 그냥 한번 볼게요. 바바루가, 젤리, 무스, 푸딩, 블라망제. 얘가 블라망제 우리 저거 있죠. 누가요? 기장장에 누가 나옵니다. 누가 만드는 거 나옵니다. 그 블라망제가 들어갑니다. 딱 아몬드를 넣고 희고 부드러운 냉과이죠. 이런 음식이 나오죠. 그죠? 맛이 되게 좋죠. 나쁘진 않죠. 견과류가 들어가가지고 되게 맛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과의 주요 재료와 기능입니다. 자, 밀가루는 보면요 부드러운 연질 소명입니다. 경질, 연질 나누는 거는 밀가루의 딱딱한 정도나 얘기했죠. 경질이니까 강력분이 되는 거고 연질은 보통 박력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백질 함량은 7 내지 9% 정도가 되고 해분은 한 0.4 정도가 됩니다. 그죠? 우리는 이 단백질 함량으로 그죠? 우리나라는 이 단백질 함량 가지고 그죠? 밀가루를 나누는 거고 저 프랑스 애들은 이 해분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 얘들은 T 뭐 65, T 110, T 뭐 55. 얘들은 뭔가 숫자 하나만 더 집어넣으세요. 얘는 0.65%에 뭐가 있다? 해분이 들어가 있다. 얘는 1.1%의 해분이 들어가 있다. 해분은 제가 미네랄이라고 했잖아요. 미네랄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잖아요. 단단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숫자가 높은 거일수록 얘들은 뭐예요? 바게트 쪽으로 뭐 제품을 만드는 거겠죠. 그죠? 해분으로 사용하면은 무조건 단단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 계량계에 미네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계량계에 미네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빵이 더 잘 나오죠. 왜? 미네랄이 누구의 먹이다? 이스트의 먹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같이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외우시면은 좀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퍼프 배출리는 보통 강력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뭐 쿠키, 도넛은 뭐 중력분 사용인데 현장 출신들이 이런 거 잘 못해요. 왜냐면 우린 그러잖아요. 중력, 방력 막 그냥 되는 대로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배 앞에 있는 대로 쓰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설탕의 역할을 보세요. 감미제 역할을 합니다. 설탕. 뭐 그 다음에 껍질색 내게 해주죠. 그죠? 그 다음에 독특한 향이 있나요? 있습니다. 설탕이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탕 많이 집어넣으면 윤활 작용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연화 작용도 있습니다. 단백질 연화 작용이 있죠. 설탕 넣으면 부드러워집니다. 그 다음 설탕은 무조건 제가 저번에 얘기한 설탕 하면은 얘는 무조건 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수분 보유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수분이기 때문에 뭐까지 조절할 수 있나요? 퍼짐성하고 같이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설탕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시면은 좀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지의 종류인데, 자, 유지는 버터, 마가린, 쇼트닝, 식용유, 그 다음 변형된 유지 제품 이렇게 보통 나눠집니다. 간단하니까 버터, 그 다음에 마가린, 그죠? 그 다음에 쇼트닝, 뭐 대충 이렇게 하는데,
버터는 반드시 얘는 반드시 우유로만 만들어야 됩니다. 우유 지방이 몇 프로? 80% 이상입니다. 그리고 콤파운드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몇 프로 가면 79% 정도 되죠. 원래는 버터가 아니죠. 콤파운드 버터 이렇게 적용해요. 그죠? 그래 팔아먹는 그게 있는데 마가린은 어떻게 돼요? 우유 대용품입니다. 그러면 자연 속에 마가린이 있나요? 없습니다. 마가린은 어떻게 돼요? 이미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얘는 일반 지방이 80% 이상이 되는 게 요거고요. 쇼트닝은 일반 지방이 체계에는 100% 되어 있는데 원래는 99%입니다. 1%는 고형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쇼트닝하고 요거 차이 있습니다. 그럼 자연 속에 있는 거는요, 보통 보면은 이 버터겠죠. 그 다음에 라드 이렇게 되어 있겠죠. 얘들은 어떻게 돼요?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그죠? 자, 인위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냐? 지방에다 어떻게 돼요? 오일에다, 그죠? 경화작용을 하죠. 그죠? 뭘 집어넣어준다? 그럼 같이 하래. 수소를 첨가를 한다. 그죠? 그때 뭘? 촉매로서 뭘 사용해요? 백금이나 이런 거 사용하죠. 이용해요. 금속을 해가지고 촉매를 중간에 이용해가지고 이 촉매라는 거는 자기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 얘가 얘로 변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이 이 촉매의 역할입니다. 그럼 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기름 이게 어떻게 돼요? 페트가 되는 거죠. 고체화가 되는 겁니다. 액체가 고체화됩니다. 여기에서 잘못 나오는 게 뭐예요? 트랜스 지방이죠. 그죠? 트랜스 지방이 어떻게 생기냐? 기차같이 이렇게 쭉 이렇게 생깁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트랜스 지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먹는 웬만한 것들은 트랜스 지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약간씩 들어가 있습니다. 몸에 해롭지 않은 정도. 자, 유지를 보면 그렇게 그 정도 하면 되고, 유지는 역할 및 기능 보면요. 자, 얘 특유의 유지 향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크림성 있나요? 크림성 그러면요. 크림성은 공기를 얼마만큼 끄집고 가느냐가 그 크림성입니다. 크림성 얘기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쇼트닝성이라고 얘기하면요. 바삭바삭함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삭바삭함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단백질을 끊어버려야 바삭바삭함이 생기는 겁니다. 가소성 어떤 의미인지 아셔야겠죠, 이제. 그죠? 그 다음에 유화성, 신장성, 그 다음에 안정성. 그리고 이 식품에서는요, 안정성이 나오면은, 그죠? 말을 같이 저장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안정성 그러면은 뭐하고 관계되는 문제다? 이 위생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이게. 안정성은. 그렇게 같이 연결해가지고 문제 같은 거 푸시면은, 문제 풀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저장성, 노화를 지연시켜 제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성질, 지방의 산화, 산패를 억제시키고요. 윤활작용. 지방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달걀의 역할은요. 자, 달걀에는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조를 형성을 시킵니다. 단백질이, 그죠?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영어로는 저거잖아요. 프로테인이잖아요. 그죠? 그죠? 이 앞에 자가 1하는 요런 뜻입니다. 제1. 그래서 단백질이 영양소 중에는 제일 중요합니다. 단백질. 그리고 구조도 어떻게 돼요? 단백질 구조가 제일 복잡해요. 이게 보면 수많은 아미노산들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프로테인, 프로테우스 이런 거 있죠. 그죠? 신 중에도 프로테우스가 제일 대가리 신이죠. 그죠? 그러니까 프로테인 이것도 뜻이 보면 제1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걀에는 수분이 있게 수분 공급도 해줍니다. 그죠? 옆에 보면은 그죠? 고형분과 그죠? 수분의 비율이 있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달걀에는 결합 역할을 해주죠. 뭐가? 노른자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무스 케이크나 초콜릿 같은 경우 노른자 사용 많이 합니다. 물론 흰자도 사용하죠. 흰자는 이탈리안 모양을 만들어가 사용하죠. 무스 케이크. 그죠? 그 다음에 달걀은 팽창 작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화제 역할도 있습니다. 유화제는 노른자의 레시틴이라는 그러면 레시틴은 지방 중에도 어디에 들어간다? 인지질에 들어갑니다. 얘는 뭐하고 섞였는가 하면요, 인산하고 콜린 두 개의 화합물입니다. 인산 한 분자에 콜린 네 분자인가? 하여튼 인산과 콜린 이 두 개가 만들어진 게 레시틴입니다. 지방의 두 번째 복합 지방이에요. 네, 같이 이렇게 외워놓으시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화작용은 노른자의 지방이 제품을 부드럽게 해주죠. 그죠? 그 다음에 착색. 노른자의 황색에 있는 카로티노이드계 색소가 어떻게 돼요? 식욕을 자극을 시킵니다. 노른자에. 그 다음에 영양 정진 많죠. 그죠? 달걀은 완전 식품입니다. 그 다음에 풍미, 맛 증진시켜주죠. 자, 물의 역할은요, 물은 일단은 소화작용을 합니다. 밀가루와 혼합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이 많이 들어가면 식감이 어떻게 부드럽죠? 부드럽습니다. 그 다음에 물의 역할은 또 팽창 역할도 합니다. 물이 뭘로 변해요? 수증기로 변해가지고 팽창을 일으켜내죠. 그 다음에 물의 역할 또 반죽 온도도 조절을 합니다. 물의 역할이. 그리고 물이 또 뭐 해줘요? 재료의 분산을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유의 역할은요, 우유도 뭐가 있나요?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구조 형성을 시켜줍니다. 우유가. 그 다음에 색과 풍미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저장성을 향상을 시켜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미도 조절, 소금 역할입니다. 소금은 감미도 조절합니다. 그 다음에 캐러멜의 반응을 촉진시키는 게 소금입니다. 이거 같이 외워놓으세요. 그 다음에 소금을 집어넣으면 세균 번식이 약간 억제되죠. 그죠? 그 다음에 반죽에서의 역할은 반죽의 물성을 좀 좋게 해주는, 빵을 만들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또 소금도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외 재료에 그냥 산작용제, 베이킹 파우더, 그 다음에 향료, 그 다음에 향신료, 안정제 등이 있습니다. 산작용제는요, 주독산, 레몬즙, 이런 식초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킹 파우더 있고, 향료, 향신료 있습니다. 저는 앞만 봐도 이거 향료와 향신료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안정제가 있는데, 한천은 우뭇가사리로 만드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젤라틴은 동물의 연골, 힘줄, 가죽 등인데, 얘는 있잖아요, 콜라겐을 끓여서 만드는 게 이 젤라틴입니다. 젤라틴은, 그리고 저것도 아셔야 됩니다. 젤라틴 단백질입니다. 맛대가리 없는, 진짜 맛없는 단백질입니다. 젤라틴. 그 다음 팩틴은 뭐예요? 젤라틴하고 팩틴하고 두 개 다릅니다. 팩틴은 다당류 중에 들어가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식품위생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이제 한두 문제 진하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제일 어려워요. 뭐 식품위생의 정의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고요. 식품위생의 목표는요, 원래 보면은 일단은 위해 방지입니다. 해를 덜 있게 만들기 위해서 식품위생을 우리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거. 그 다음에 국민 보건 정진에 이바지하는 거. 그죠? 이거 진짜 옛날적인 그런 문제예요. 그 다음에 식품 원료의 구비 조건 보면요, 요것도 읽어보시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두 번째 보면요, 반드시 식품은요 먹는 물로 깨끗이 세척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그냥 먹는 물이 아니고 그냥, 그죠, 세척이니까 상관없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이게 먹는 물로 세척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게 있죠, 수질 기준법이라는 게 있겠죠. 그죠? 그럼 보통 보면 수질 먹는 물로 되려면 1년에 몇 번? 2번
검사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균 검사는 몇 달요? 한 달에 한 번씩 받아야 돼요. 먹는 물은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예, 먹는 물 수질 기준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척을 할 때는 반드시 먹는 물로 세척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우물물로 세척하는 게 말이 되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광각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반드시 허가된 거 구입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하고 좀 내용이 좀 틀린 내용인데 그 과자 같은 거 사면 그래 옆에 적는 거 있잖아요, 그죠? 성분 표시 그거 내용입니다. 반드시 꼭 적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보면 이게 뭐에 연관되는가 하면요, 이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열량, 그죠? 뭐 같은 거 사면은 반드시 열량 몇 칼로리 나오는 거 나오죠. 열량 반드시 적어야 되는 거예요. 자, 탄수화물 반드시 적죠. 그죠? 지방, 그죠? 그 다음에 당류도 적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탄수화물 가지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대로 다 적을 줄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그죠? 지방에서는, 그죠? 포화지방, 그죠?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게 다 합쳐가지고 몇 개요? 9가지. 나트륨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그죠? 9가지가 반드시 영양성분 표시할 때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이거 다 들어가 있죠? 그 우리 맨날 광고하는 거지만 한 번쯤은 보는 게 괜찮은 게, 근데 나트륨은 우리가 보통 넣는 게 2g 정도, 일일 섭취량 2g입니다. 저걸로 하면 2000mg이 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저 단위수 할 때 이 ppm하고 같은 게, 예, 요거하고 같습니다. 얘도 얘로 가면 1000, 그죠? 얘도 1000 이렇게 두 개 해가지고 ppm 나오는 거예요. 100만 분의. 요 두 개 단위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ppm하고 이게. 예. 나중에 이제 식품종 보면 이런 단위들이 많습니다. 킬로그램에 얼마 먹어야 된다, 몇 미리그램 들어가나 이게. 자,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보통 이제 책에 소개는 안 돼 있는데 1차 필기에는 이 정도는 기능장 정도 되면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그 다음에 유통기한하고 이제 품질 유지 기한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는데 식품 공부하면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두 개 내용이 다릅니다. 유통기한 지나면 안 먹죠. 안 먹죠. 그죠? 그죠? 유통기한은 적습니다. 소비자에게 반드시 허락되어진 날짜입니다. 근데 품질 유지 기간은 좀 틀리죠.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을 했을 때, 그죠?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는 식품의 고유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조금 날짜가 지나도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유통기한을 생각할 때 유통기한은 곱하기 뭘로 하는가 하면 부패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 0.7이나 0.8을 합니다. 그러면 품질 유지 기간은 요것보다 어떻게 돼요? 좀 더 뒤에 숫자를 곱해가지고 날짜를 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 잠깐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돼요? 품질 유지 기한으로 되어 있는 게 조금 더 유통기간이 길다는 얘기입니다. 기간이. 그 밑에 적혀져 있잖아요. 품질 유지 기한이 경과하더라도 유통 판매가 가능한 게 품질 유지 기한입니다. 그 다음에 소비기한은 요거는 뭐 좀 안 외우셔도 되긴 됩니다.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다 변경됐잖아요. 지금 맞아. 그걸로 바뀌었어요.
이게 원래부터지. 작년부터인가? 23년도부터는 1월 1일부터인가? 그죠? 그 바뀐 거죠. 자, 한 5분 쉬었다 갈게요.